안녕하세요. 11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매매가 좀 아쉬웠는데, 기존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대로 오늘도 영상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요, 1.25배속으로 시청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들리실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녹화는 무편집으로 합니다. 네. 날것의 영상이니까 기존에 뭐 다른 영상들과 뭐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내용만큼은 저도 자신 있고 잘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황이랑 ELW 그리고 관심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제 잔고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전 뉴스로 파악을 합니다. 오늘 상신전자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제가 오늘 상신전자를 좀 늦게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상신전자는 이제 히토류, 테슬라의 히토류 관련된 걸로 올라갔는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동안 삼화전자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에 와서는 대장의 자리를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대장이 좀 바뀌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그런데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단은 대장을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룩스는 오늘 여기에서 상한가가 지금 올라갔는데 한 번은 더 떨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연봉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좀 기다렸는데 소룩스는 반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매매는 짧게 했습니다. 피델렉스, 삼성제약, 뭐 CSA, 코스믹 등등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엔비디아 후실적과 관련된 반도체 쪽 그리고 히토류 쪽 얘기가 여전히 아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파트너사인 그 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갔죠. 테슬라가 부각이 되니까 엔비디아도 부각이 되니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따라서 테슬라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하루가 되었습니다. 기타 뭐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도 저는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오늘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이 좀 대부분 다 아쉬워요. 어제 전일 상한가 올라갔었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라이콘 정도는 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아쉬웠거든요. KC 그린 홀딩스 같은 종목도 좀 아쉬웠고 여기 매매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도를 하고 다음 주에 뭐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만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C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뜨고 나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현대건설 우 종목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신전자가 지금 거의 천억과 같은 거래대금을 터뜨렸는데 오늘 라이콤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모양이 좀 비슷하죠? 상신전자랑 라이콤이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라이콤은 이런 형태의 월봉의 차이가 있고 상신전자는 여기에 월봉을 제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라이콤은 앞전에 이미 500억 이상 투상도 나오고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오면서 확실히 누군가가 이 종목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상신전자는 처음에는 대장이 아니었다가요. 그 다음에 대장의 역할을 지금 꿰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상승한 종목들도 한번 잠깐 볼까요? 3S 종목이 일단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외에 천억 이상 터진 종목들 위주로 저는 보는데 백강산업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백강산업이 오늘 올라간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좋겠는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강산업이 일단 전구체 공장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네요. 그래서 백강산업이 앞으로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 여기 있는 이렇게 거래대금도 터지고 나서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C큐브는 아니고 다른 종목들 중에 아마 비슷한 종목들이 있을 건데 제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여기에서 이 모양이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중에는 거래대금이 뭐 많이 터져서 좋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테트라 관련돼서는 뭐 애매하네요. 네, 여러 가지가 애매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터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최근에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올 때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에코프로가 최근에 많이 반응이 없죠? 에코프로. 배터리 아저씨는 결국에는 금양을 떠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떠나버리면 참 무책임한 상황이 돼버릴 텐데, 결국엔 홍보이사로서, 금양의 홍보이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는 상황이 됐어요. 금양을 한번 쳐보면, 금양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도 계속 금양이 좋다 좋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로는 뭐 50%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글쎄요, 배터리 아저씨, 저는 뭐 지금은 믿지 않아요. 네, 과거에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돈이 몰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는 거고, 2년에서 3년 후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떤 그런 또 다른 전기차 이 배터리 쪽이 또 좋은 물질이라든지 또 좋은 제품이 나와서 어떻게 개발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2차 전지 쪽에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기차의 시장이 넓어지는 것과 주가랑 관련이 꼭 있느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돈의 힘이 결국엔 주가를 만드는 것이라서, 어느 부분은 제가 일정적으로 맞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주가가 언제든지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떨어졌을 때 잘못 떨어지면 정말 많은 밑으로 이제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까요? 삼성전자. 자, 배터리 아저씨는 이미 책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주식 그냥 묵혀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의외로 다르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뭐 약 48,000원에서 거의 96,000원까지 이제 배가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올라가서 이제 배가 되고 나서, 이때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간다고 얼마나 떠들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약 2년 정도 걸렸나요? 네, 약 2년, 1년 반 정도를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서 샀던 사람은 거의 5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뭐 물론 여기서 다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사냐면요, 여기서 이미 여기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돈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여기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니까 이거 계속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럴 바에야 그냥 돈 넣어놓고 좀 떨어지더라도 버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계속 내려갔죠.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묶여있던 사람들은 심리가, 여기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여기에서 위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더 보일 수는 있지만, 잘하면 이 상승의 시작이 이제 여기가 거의 바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이실 거예요. 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시황대로 일단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그죠?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약 18%, 20% 이렇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제 계좌가 20%만 늘어나면 되지 않아요? 다른 종목을 사서라도. 저는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시황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ELW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변화가 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이제 올랐다가 한 번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쯤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는 해둘 거고, 일단 위치 자체가 높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낮은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다양하게 일단 접근을 해볼 거고요. 지금 기록을 남기는 거는 이 종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ELW 종목을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 콜이라고 누르고 저는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14일 남고 뭐 하는 게 보이시죠? 네. 14일에 이렇게 콜이 남았습니다. 이제 14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지수가 337.8 정도 되니까 약 10개 정도 위인 종목이, 네, 이 정도로 움직임 보여서, 네, 이 종목이 될 것 같네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종목은. 여기 있는 이 종목, 여기에 65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표시를 해두겠고, 자, 여기에서 샀다면, 그리고 여기 저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추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사가는 34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5월 26일이고, 그리고 25일, 약 2주 정도 전부터 해서 매매를 접근하면 충분히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한번 매매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장고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돈을 다 본전 이상으로 되돌려 놨었는데, 제가 매매를 추가로 더 하면서 좀 까였습니다. 손익이 좀 까여가지고 일단 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쉽게도 다음 주에 이것이 회복되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좀 찍히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장고에는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도를 일단 처리를 했고요. 매도 처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선, 11선을 깨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 선을 깼을 때 매도한 이유 중에 또 큰 이유는 여기 이 종목이 어차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일단 모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이 되지도 않는데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이것을 빨리 최대한 빨리 되돌려 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삼화전기와 삼화전자를 매매를 했는데, 자, 삼화전자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선 중요한 양봉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등장한 양봉이고요. 이 양봉이 제가 등장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얼마나 밀어 넣을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을 했었다가, 일단 증백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만 넣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쉽게 됐고,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상황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여기서 매도를 일단 해놓고,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받쳐놓은 거, 그 다음에 매수가 조금 됐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없죠. 일단 대장이 바뀌었고, 상신전자 쪽으로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체인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신전자를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에서, 네, 이 봉도 중요한 봉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봉 자체도 되게 중요한 봉이었는데, 여기 이 봉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중요한 봉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죠. 저점 대비로 11%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11%가 손해가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금액도 많이 안 넣고 결국엔 이제 상한가를 먼저 가면서 대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매매 삼화전자를 하면서 삼화전기도 똑같이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한 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위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 않았었고, 소록스 같은 경우도 매매를 전 했어요. 매매를 한 이유는 여기 있는 봉이 좋은 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 봉 자체도 좋은 봉이었는데 오늘 이 봉도 굉장히 좋은 봉이었고 3일선을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봉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여기서 제가 걸어놓은 대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강하게 올라가 버렸죠. C랩도 매매를 전 했었고 여기서 매수했던 거 아침에 매도했습니다. 갭이 높이 뜬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랩보다는 거래대금이 많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 지금 가지고 있는 매매 관점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C큐브는 똑같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계속 보면 제가 똑같은 봉을 기준으로 지금 매매를 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봉 자체가 좋은 봉이에요. 여기 있는 봉도 좋은 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C큐브가 올라갈 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다른 게 상신전자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11선과 이 자주색 선의 위치이기도 하고 앞전에 등장하는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C큐브보다는 상신전자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C큐브도 월봉이 지금 C큐브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등장한 월봉이지만 상신전자는 월봉을 제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좋게 보려면 이 상신전자가 월봉이 좋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아침에 돈이 들어온 쪽이 이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갔고요. 다른 종목들 이제 추가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C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침에 들어올 때 매도하고 다시 잡았거든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잡으려고 이제 홀딩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저점을 이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봉 자체가 좋은 봉이었고 좋은 양봉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충분히 잠깐 아래를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매매를 접근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뉴스가 없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신규 종목이라서 그런지 역시 변수가 있었네요. 그린홀딩스도 매매를 일단 저는 해봤습니다. 앞전에 시가가 많이 뜨지 않아서 일단 잠깐 이제 매매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더 여기서 비중을 실었지만 바로 가지 않고 양봉으로 봤을 때를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양봉의 저점이 있죠. 네, 이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였는데 지켜주지 않아서 원칙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반도체도 여기 저점을 지금 지켜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서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여기에 양봉이 있을 때도 또 매수했는데 이거를 안 지키더라고요. 네, 지키기를 기대하고 매수했는데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개미가 아니고 다른 이것들을 움직이는 형들, 네, 세력 형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 자리를 안 지키고 차트를 안 만드니까 그러면 오늘 올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죠? 없으니까 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뒤통수 친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상신전자 말고요. 네. 라이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이콤이 자 이거 또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아침에 저는 매매를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매도를 다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 일단은 이 제가 정해놓은 그 선이 있죠. 손절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다 했는데 그거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좀 아쉬웠고 여기서 들어올린 것을 보면 이 봉이 있죠. 이 봉이 마이너스 1%에서 8% 거의 9%에서 10% 정도 되는 좀 이제 구간이어서 여기서 매수했을 때 안 가면 10% 이제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니까 고민을 좀 했었고 여기에 보면 이 양봉이 좀 중요한 양봉이 되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중요한 양봉인데 여기에 어제 저점을 할 때 보면 여기서 한번 되돌리는 양봉이 있었고 그 양봉이 저점을 깼는데 또 되돌리는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뭐, 원하는 대로 이제 흐름이 이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매도를 짧게 했었죠, 여기서. 근데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네, 이런 흐름으로 또 이어져 가서,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밀어 넣었다면 지금 수익이 많이 찍혔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 매매를 하면서 배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 모양이 좀 아쉽고 내용 자체가 좀 아쉬워서 매매를 그렇게 크게 금액을 들이지 않았는데, 참 금액을 크게 들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3부 토건은 오늘 이제 저도 여기서 저점을 잡고 매매를 접근했는데, 우선 저점을 깨졌을 때는 시원하게 매도를 했고, 지금 이 봉이 생각보다 중요한 봉처럼 보입니다. 우선 이 저점을 깬 지점이 딱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봉을 양봉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이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깨는 건 세력형님들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긴 한데, 하락을 하다가 멈추는 구간이 한번 나오기는 할 거고, 그때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면 될 겁니다. 노보의 움직임이 또 반대로 계속 잘 움직이고 있죠. 오늘 여기서 매매를 잠깐 이제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매매하실 때 앞전에 있는 양봉도 중요하지만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나오는 이 양봉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들어 올렸고 팔았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뭔가 지지해주는 그런 힘들이 존재한다. 세력 형님들이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잠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더 빠지고 있어서 매도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뭐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릴 수는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려서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그 수익 폭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수익 폭만큼 제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비슷한 그런 기간의 날짜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매도를 기다렸든 안 기다렸든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오오토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양봉이 등장을 했고, 네오오토는 다른 종목과 함께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양봉이 나오고 눌려서요, 깨졌는데 다시 들어올렸고 다시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또 깼죠. 또 깼는데 이번에도 양봉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게 되면 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 종목들을 한번 뭐 보자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매매 기준으로 잡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누보, 삼부토건, 네, 이 정도의 라이콤은 일단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졌고요.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계속 또 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앞에 흔들고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래반도체도 앞으로 밑으로 더 꺾이면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DR텍이라는 종목도 일단 좀 내려오고 있고,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DR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접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DR텍, 그 다음에 소룩스 정도,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제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예쁘게 흘러가고 있죠.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예쁜 쪽으로 흘러갔어요. 여기서 이 양봉이 되게 중요한 양봉인데 이 양봉의 저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깨지 않았고 여기서 되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날 네,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면 그 양봉의 저점을 잡아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요. 마치 오늘 삼화전자가 올라가는 모양과 흡사할 수 있을까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상신전자도 다음 주 월요일에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뜨면 일단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고요. 지금 뭐 여기에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한번 휘청거릴 때 흔들렸고, 두 번째 휘청거릴 때 흔들렸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는 다이렉트로 거의 달려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가가 낮게 뜬다면 충분히 이 영역에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을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선 종목에 대해서 생각들이 제가 조금 많아지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적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차트에 이제 3개의 봉이 나오죠.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이 3개 내에서 어쨌든 매매에 대한 그날 하루의 매매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이 돼버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손절 제가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되면 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매매를 잠깐 했었다가 손절했었던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 잠시만요. CU박스를 예로 들면 제가 손절을 여기에서 했거든요. 여기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지금 손해가 얼마예요? 밑으로 꺼지는 게 약 4% 이상 꺼져서 이제 잔고에 이제 찍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CU박스는 0.1% 정도 손해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컴을 이제 예로 들면 이거는 이제 상승의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외에 KC그레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지금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이었고, 여기도 4% 정도, 600만 원 정도를 제가 매매를 관련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여기 저점을 이제 잡고 매매를 했는데, 이 저점을 깼을 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 이만큼의 손해를 보지 않고 있죠. 지금 5% 이상. 그리고 또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을 때 손해 정도가 지금 당장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가 커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종목이 있는데, 잠시만요. CU박스 말고 슈어소프트,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슈어소프트웨어도 이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잔고는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어쨌든 위세 혜택도 정리하게 되면 저는 최대한 종목의 수를 이제는 더 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에서 정말 많게는 3개 정도, 이 정도만 매매를 이제 해서 돈의 비중을 올리는 작업을 좀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왜 갈 종목에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거고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 또 드리겠고, 다른 거 없죠. 주식 매매 잘하는 거는 잔고로 보여주면 됩니다. 결국엔 잔고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결국엔 잔고가 그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를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잘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날아갔네요. 날아갔는데 다시 누를게요. 다시 누르면 튀어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이제 알려드리게 되면 저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는 또 더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